이재명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대장동, 미래신도시 이런 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성남FC와 관련된 것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선거법 위반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판사가 이게 무슨 뭐 밥을 먹으러 댕기는 것인지 아파서 그러는 것인지 뭐 어디가 좀 엇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빠르게 내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죠. 사실상 이제 그 이화영 씨와 관련된 그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즉각적으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인 이재명을 강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위증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위증을 시켰다, 교사했다 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죠. 위증교사만 가지고서도 구속이 되니까요. 그런데 위증교사가 뭐랑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랑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당원도 바꾸고 당규도 바꾸고 싹 다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재명이 대선에 나가도록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막아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가장 현실적인 이재명의 직접적인 재판은 뭡니까? 위증교사입니다. 그래서 위증교사가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재판이고요. 이 위증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게 금고 이상의 형만 나오더라도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 또한 마찬가지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죠. 자, 그러면은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 법조계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위증을 했던 사람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죠. 김진성 씨가 애당초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 위증에 대해 가지고 검사 사측 문제에 대해 가지고 벌금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야? 그 최 PD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자백을 했었죠, 그렇죠? 최 PD가 자백을 해가지고 이 그 검사 사측 문제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확정이 됐었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이가 2018년도 지방선거 토론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게 무슨 뭐 음모를 당한 것이다, 자기는 뭐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서 선거법 위반으로 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사측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게 2018년도에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무죄로 뒤집히긴 했습니다. 근데 무죄로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권순일 같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던 그 사람도 지금 껴있고, 그리고 그렇게 무죄로 뒤집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진성 씨인데, 그 김진성 씨한테 이재명이가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서 위증교사 혐의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90% 이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조차도 인정을 했습니까? 그 유창훈 판사까지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이었죠. 당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물론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가지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역대급 진짜 망언을 유창훈이가 했었죠. 위중교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당초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증거인멸 자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몇 사람이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 선택을 해버렸었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이재명한테 증언도 똑바로 못하고, 김진성 씨 같은 경우도 칸막이 같은 거를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무섭다고. 그런 상태에서 유창훈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구속을 시키지 않았죠. 다만 그 유창훈이조차도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봤던 거예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도 전부 다 자백을 했습니다. 최 PD 같은 경우도 이미 자백을 해서 벌금형이 확정이 됐었고요. 김진성 씨 또한 마찬가지로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위증을 했소이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했고, 그 연관성에 이재명까지 있다라고 가리키는 마당에, 그리고 유창훈이조차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본 마당에, 이 지금 위증교사 혐의가 이재명이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선택하고 있는 건 뭐예요? 100% 재판이 제대로 열리면은 유죄가 나올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재판 자체를 늦추고 있는 그런 꼴인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진작에 1심 재판부에서 이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거 전에, 총선 전에 나올 거라고 법조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또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녹취록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녹취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음과 같이 재판에서 항변을 했었습니다. 전체 녹취록을 보면 일부를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전체 녹취록을 보게 된다면 나는 상대방이 모른다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다. 김진성 씨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 전체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이상 캐묻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재명 측의 반론이었거든요. 과연 사실일까요? 이미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전부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김병란 정선남 시장의 이제 수행 비서였습니다. 그게 이제 김진성 씨였죠.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김진성 씨한테 증언해 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김진성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당시 사정이 정확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김진성 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12월 22일 날짜까지도 특정이 됩니다. 12월 22일에 김진성 씨한테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서 아니 뭐 김병란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리고 김병란 시장이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성남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와 KBS 측하고 얘기를 하고 PD 측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은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아니다, KBS랑 성남시랑 그다음에 PD 이 세 사람이 짜고 치고서 나를 정치적으로 고소하려고 했던 걸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라는 식으로 자기 기억을 김진성 씨한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정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타겟이었던 거다.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전화통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측면을 봐야, 전체를 보거나 조금을 보거나 뭘 보든지 간에 김진성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는 않았지. 아예 그냥 답을 알려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끝까지 김진성 씨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한 부분 뭐 저기 이런 식으로 말을 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분명히 김진성 씨한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진성 씨가 그럼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텔레그램 쓰세요라고 하면서 변론 요지서까지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진성 씨한테 보내줍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죠. 아니 그냥 답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언해라. 변론 요지서까지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내줬다라는 게 전부 다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고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난 12월 24일에 이재명이와 김진성 씨한테 또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 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 준다라는 약속을 미리 했었다라는 것이고 혹시 그 내용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김진선 씨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만 이재명이 아예 그냥 못을 박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고 뭐 십수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도 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얘기만 해주면 제일 좋다. 김병란 전 시장 측이 상의를 했고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분명히 이재명이 김진선 씨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녹취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변론 열서를 보내줬다라는 것까지도 검찰이 지금 전부 다 확보해 놓고 있고 그걸 지금 재판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김진선 씨 본인 스스로도 자백을 했고요. 최 PD라고 하는 그 머시기 PD도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주변인 사람까지도 모두 다 지금 자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그 유창훈이조차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까지도 작년 9월 달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1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많고 많은 것만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돼 있는 선거법 위반 이것이 사실상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능성이 높게 유죄가 나올 수 있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빠르게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